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부산 거제이, 양정이, 대연3 재개발 사업에서의 비례율, 조분가, 일분가 비교도 하고요. 그리고 그 관련 용어인 비례율, 권리가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먼저 비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화면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어 비교에 관해서는 두 개 화면으로 나누어 정리해 두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1번 화면이고 다음에는 2번 화면이 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1번 화면과 2번 화면 모두 다 여기 있는 도표는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아래 비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번 화면에서는 바로 1번 조합에 관련된 내용만 이렇게 정리해 두었고요. 그리고 2번 화면에는요, 3번과 4번에 관련된 내용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먼저 이 도표의 윤곽에 관해서만 정리해 드리고 나중에 이 도표 되돌아와서 아래에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보다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약속대로 부산 거제이, 양정이, 대연3 재개발 사업 비례율, 조분가, 일분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5개의 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칸에는 조합명과 브랜드명이 제시되어 있고요. 두 번째 칸에는 비례율이 제시되어 있는데 비례율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개발에 따른 이익률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개발 이익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례율을 감정평가액, 줄여서 감평가액, 더 줄여서 감평가라고 불리기도 하죠. 감정평가액을 곱하여 얻은 값을 권리가라고 부른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재정리해 드릴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칸에는요, 조합은 분양가, 줄여서 조분가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칸에는 일반 분양가, 줄여서 일분가라고 불리기도 하죠. 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전체 윤곽은 파악되고 있죠. 자, 그럼 이번 만남의 목적대로 비례율과 권리가에 초점을 맞추어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도표 되돌아와서 보다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비고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도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율을 보시면요, 최고 200%에서 최저 80%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례율의 감평가액이 2억 원이라 가정하고 곱하기를 한 결과 비례율이 200%인 경우에 있어서 권리가는 4억 원으로 도출되는 반면에 비례율이 80%인 경우에 있어서 이에 감평가액을 곱하기 하여서 도출된 금액은 1.6억 원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똑같은 2억 원이라는 감평가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례율에 따라서 이 경우
최고 4억 원에서 최저 1.6억 원까지의 권리가가 도출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려 2억 4천만 원, 2억 4천만 원의 권리가 차이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비례율 관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비교에 관련된 두 번째 화면 또한 윤곽 파악하고요.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이 화면에는 비교 두 번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이 도표는 방금 전에 보았던 도표 그대로입니다. 단지 1번 화면과 2번 화면의 차이점이 있다면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비교 부분이 바로 3번과 4번에 관련된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 두고 다시 한번 다짐 받고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례율이라는 것은 일명 개발이익률이라고도 불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예고 드렸던 대로 비례율과 권리가 등의 용어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되는 내용은 여러 차례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저와 함께 정리 작업을 계속하신 분들의 경우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경우 이 내용을 모두 파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핵심 사항 위주로 윤곽만 파악하면 충분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비례율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비례율이라는 것은 개발이익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거 제가 방금 전에도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럼 비율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자와 분모로 구성될 것입니다. 분자 자리에는 당연히 그 이익이 자리 잡게 될 것인데요. 이익이라는 것은 총 수입 빼기 총 사업비, 달리 말하면 총 지출을 하면 쉽게 구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핵심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률의 분모 자리에는 당연히 투자 원가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3번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순식간에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분모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부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원가라는 것은요, 달리 말하면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투자 원가라는 것은 분양 신청한 조합원님들의 종전자산, 즉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산, 즉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바로 파악할 수 있었죠. 그래서 분모 자리에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즉 종전 자산 총가액, 즉 평가 총액이 자리 잡게 될 것인데 이를 감정평가 총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조금 더 늘려서 표현하자면 분양신청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금액은 일단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상수 역할을 하게 될 테므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전자산 평가 기준일은요,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이 된다는 것 또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종전자산이 있다는 것은 종후자산도 있다는 것을 나타낼 텐데요. 종후자산에 대해서는 잠시 후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분모 자리를 차지하는 내용에 대한 정리는 마무리되었으니까 분자 자리를 차지하는 이익을 구성하는 것, 달리 말하면 총수입 빼기 총사업비에 관련된 내용을 1번과 2번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자, 진행합니다. 자, 여기 있는 총수입이라는 것은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업 완료 후의, 사업 완료 전은 아닙니다. 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 이런 것을 자산이라고 불렀죠. 의 총수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업 완료 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수입이라는 것은 일종의 추정 총수입에 불과한 것이다. 예, 달리 말하면 확정 총수입이라는 것은 사업 완료 후에 결정된다는 거 제대로 파악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완료 전의 비례율이라는 것은 확정 비례율이 아니라 추정 비례율에 불과하다는 것까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총수입에 관하여 보다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수입은 조합원 분양 수입과 일반 분양 수입 뿐만이 아니라 임대주택 매각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가 그리고 기타 수입으로 구성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총수입 가운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일반 분양 수입입니다. 따라서 일반 분양 수입 관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조합원 분양 수입인데요. 조합원 분양 수입은 이미 결정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조합원 분양 수입이라는 것은요, 종후 자산 평가를 거쳐 얻어낸 총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을 하자면 분양 신청 조합원의 분양 예정 자산 평가, 감정평가입니다. 평가 총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 또한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합원 분양 수입은 일반적으로 건드리지 못하니까 결국 일반 분양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조합에서는 찾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들은요, 바로 용적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잘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관리라는 것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그리고 총사업비 2번이죠.에 관하여 보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총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요,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출한 총사업비로서 정비사업비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비사업비라는 것은 이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요,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공사비로서 전체 정비사업비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매입비, 보상비, 이주비, 조합 운영비 등의 관리비
인허가 비용, 용역비 등이 총 사업비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항목들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후자산이란 무엇인지까지도 핵심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종후자산이라는 것은 바로 조합원님들의 그러한 분양 수익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종후자산 평가 기준일이라는 것은요, 분양 예정 자산 평가 기준일, 그리고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관리 처분 계획 기준일이라고도 불린다는 거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부담스러우면 버려도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 번 이런 용어들 들어보시면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비례율 관리라는 것은 조합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 정확하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비례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요,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사이의 건강한 견제, 서로 잘 지켜보고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은 미리미리 제거해내는 겁니다. 그런 것을 건강한 견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상호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말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사이의 반목으로 말미암아서 상호 험담, 비방,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비례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정말로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할 것이 있으면 서로 당당하게 앞에서 의사 전달을 하고요, 뒤에서 험담, 비난, 비방 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약속대로 다시 비교 화면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약속대로 비교 화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비교 화면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1번 화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도표 앞에서 핵심 내용 위주로 윤곽 파악을 하였습니다. 특히 조합명과 브랜드명, 비례율과 권리가에 대한 윤곽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내용들 간략하게 재점검하고요, 그리고 조분가라고 불리는 조합원 분양가, 일분가라고 불리는 일반 분양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5개 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칸은 조합명과 브랜드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거제이 레이 카운티가, 두 번째 줄에는 양정이 포레힐즈 스위첸이, 세 번째 줄에는 대연삼 대연 DIL이, 네 번째 칸에는 가상의 엑서 조합이 정리되어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개발 이익률이라고도 불리는 비례율이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러 비례율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 아래에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해 두었으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례율에 감정평가액 줄여서 감평가액, 더 줄여서 감평가를 곱하여 얻은 값을 권리가라고 한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고, 우리는 감평가액이 2억 원인 경우를 가정하여서 그 권리가를 이렇게 계산해 놓았습니다. 어때?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네 번째 칸에 조합원 분양가, 다섯 번째 칸에 있는 일반 분양가에 대하여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를 보시면요, 2020년 전의 경우에 있어서 2020년 전의 경우에 있어서는 1,000만 원 내외로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분양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 또한 자세하게 분석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가는 말입니다. 2020년 상반기 지금 양정 2는요. 2020년 5월에 일반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상반기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1분가와 조분가의 차액이 약 400만 원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전이라고 적어둘게요. 그전에는 일반적으로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였고요. 이처럼 1분가와 조분가의 차이가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되었을 경우 그 비례율은 일반적으로 100%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105% 정도로 잡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양정 2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 1분가와 조분가의 차이가 400만 원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그 비례율도 껑충 뛰게 되었는데요. 100%나 105%가 아니라 140%로 확정되었습니다. 여기까지도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입주는 2023년 8월이었죠. 양정 2의 경우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2020년 하반기 2020년 10월에 일반 분양이 이루어진 거제 2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의 거의 2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비례율도 엄청나게 뜨게 되었습니다. 200%로 관리처분계획인가총회에서 인가되었습니다. 200%로 말입니다. 그러던 것이 문제가 발생하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래에 이렇게 정리해 두었으니까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162.2%의 비례율이 나올 가능성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에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 매체에서 맹공을 퍼붓고 있는 것이 바로 대연3인데요. 대연3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지는 저는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말입니다. 적어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대연3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분가가 1,080만 원, 1분가는 무려 2,300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러한 일반 분양은 2023년 7월에 이루어졌습니다. 2027년 7월로 입주 예정이 잡혀 있죠.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합원님들은요, 의당, 지금 이 내용들은 보도에 의한 겁니다. 조합원님들은 의당 그 비례율이 170 내지 180%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추정 비례율이 104%인 것으로 밝혀져 그 분노가 대단히 치솟고 있으면서 해임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KNN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 내부에서는요, 비례율을 최소 150%는 맞추겠다라고 약속하였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도표의 내용에 대한 파악은 마무리된 것으로 믿고요. 이제 보충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먼저 거제 2에 관한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율이라는 것은요, 이전 고시 등의 사업 완료 후 청산할 때 비로소 최종 확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그 전 비례율은 추정 비례율에 불과하다는 말씀도 이미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양정 2의 경우 140%는 일종의 확정 비례율인 반면에 다른 조합의 경우 비례율은 일종의 추정 비례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일단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거제 2구역의 경우요, 시공사업단에서는 약 780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였고요. 서로 신랑이 끝에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거치자라고 합의를 보고 공사비 검증을 거친 결과 적정 인상액이 524억 원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결과는 그 어떤 강제력도 없습니다. 따를 의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5월 총회에서요, 조합은 과반의 반대로 공사비 지급이 부결되었습니다. 524억 원이라는 피 같은 돈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023년 10월 15일 총회에서는요, 기존 관리처분 계획에서의 비례율 200%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이제 여기에 대한 정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공사비 인상을 반영한 결과 그 비례율을 162.2%로 변경한다는 안건을 올렸습니다만 이건 부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업단에서는요, 소송도 제기하였고 524억 원을 추가로 달라라는요, 소송도 제기하였고 유치권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거제2의 일반 분양가는요, 1810만 원이라고 공개되었습니다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최저 1303만 원, 최고 2067만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 금액의 차이는 단지가 대단히 넓기 때문에 지하철 근접성에 따라서 그 일반 분양 가격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비교 2번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2번 화면에서는요, 1번 조합, 2번 조합에 대한 정리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3, 4번의 경우만 보충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2번의 경우는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리가 필요 없겠죠. 1번은 여기서 정리를 하였고요. 자,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약속대로 비교 2번 화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도표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씀드렸고요. 예고드렸던 대로 3번 조합과 4번의 가상 X 조합에 대한 보충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연 3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KNN 2023년 12월 5일 보도,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있었죠. 바로 2023년 12월 5일 보도에 따라 보면 비례율이 104%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었고요. 그리고 조합원들 내부에서는 최소한 170 내지 180%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상당히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부딪히고 있죠. 그리고 그 내부에서는요, 최소한 비례율은 150%로 맞추겠다는 약속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도 내용에는 이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님들은 이 해임총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도 같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요,
추정 비례율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예비비 항목으로 그 금액을 많이 조절을 합니다. 따라서 비례율이 추정되어 나타나 있을 경우에 있어서 무조건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예비비 항목의 금액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요. 이제 네 번째, 가상의 X 조합의 경우 왜 비례율을 80%로 설정해 두었는지 그 이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도시정비법, 좀 더 느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죠. 제21조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입니다. 일반적인 해제가 아니라 직권해제입니다. 제1항, 제1호의 위임을 받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요, 추정 비례율이 무엇인지 이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표준값을 말한다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추정 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물론 부수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지금 일단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80%의 선은 유지해야만, 즉 미만은 안 되겠죠. 유지해야만 직권해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가상의 X 조합의 비례율을 80%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